서울에 이른 아침,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수님은 부엌에서 조용히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뚝뚝 끓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냄새가 퍼졌지만 집 안 공기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듯하게 놓인 젓가락 3벌. 그녀는 늘 아들과 며느리의 식사를 먼저 차려두고 마지막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옷장 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요즘 들어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지 않아? 민수는 신문을 접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어머니 계셔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 수님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국자를 든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국을 떠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식탁 옆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편히 지내실 다른 곳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신음하듯 웃으며 지금 그 얘긴 그만하자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수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남은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듯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님은 식탁에 앉아 남은 밥그릇을 바라보다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멀리서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님은 다림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웃던 시간보다 요즘 다투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3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을까? 그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연은 친구와 통화하며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응. 나도 힘들지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순간 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꽂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불을 켜지 않은 채 수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그림자만 방 안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건가 봐. 수님은 천천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세월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파트의 불빛은 대부분 꺼졌고 거실만 희미하게 스탠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게 줄어 있었지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쥔 찻잔은 식은 지 오래였고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선 민수와 지연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웃음, 민수의 짧은 대답, 그리고 곧 이어진 조용한 정적.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접혀있던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수님. 그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수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집 문서가 마치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전부였지. 근데 이젠 아니구나. 수님은 한참 동안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디 안 좋으세요? 수님은 짧게 웃으며 괜찮다. 다 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나가자 수님은 식탁 위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글씨로 부동산 중개소의 번호를 써 내려갔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그 밑에 짧은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흔들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수님은 메모를 찢어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그 손 안에서 한 세대의 결심이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이불을 목까지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가야지.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예민했고 지연은 작은 일에도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선 민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수님은 거실 한켠에서 뜨개질을 하며 두 사람의 분위기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이제 분리해서 사는 게 어때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 또 하자고? 그의 목소리는 짜증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님의 손끝에서 실타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지연은 결국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따뜻한 밥그릇 위에 수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치우며 작은 목소리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담담함이 그리고 어딘가 모를 결심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간장불고기를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민수가 식탁에 앉자 수님은 도시락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늦지 말고 들어와요. 민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수님은 서류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문서와 주민등록증 그리고 전날 메모했던 부동산 번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수님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개인 박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집을 파실 생각이신가요? 수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안엔 한 세대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님의 집엔 낯선 발자국들이 잦아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과 숫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낯선 사람들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분들은 누구세요? 주님은 짧게 웃으며 그냥 집 정리 좀 보러 오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낡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주님은 한쪽 구석에 놓인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그녀를 떠밀듯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놓을 때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수님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처리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박 부장이 잔잔한 목소리로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바로 입금될 겁니다. 계좌는 이쪽에 맞으시죠?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펜을 잡을 때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초겨울의 바람이 스쳤습니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히는 빛이 수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밀어주며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서명하는 순간 펜 끝에서 또박또박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주님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사인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 그리고 남은 생이 갈라지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수님은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은행원의 말이 들리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면 되겠지.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앨범, 남편의 낡은 안경 하나를 넣었습니다. 식탁 위엔 작은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요. 그녀는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들리던 된장국 끓는 소리도 어머니의 조용한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을 향해 엄마, 아침 안 하셨어요?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와 텅 빈 반찬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방에서 나와 수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굳어섰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와 감사했습니다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쥔 쪽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이 어디 가신 거예요? 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집 안을 서성이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혹시 친척 집에 가신 건 아닐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부동산인데요. 박수님 어르신 맞으시죠? 집 거래건 때문에. 민수는 숨이 멎은 듯 멍하니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거래요? 며칠 전에 매매 계약 다 끝내셨습니다. 잔금도 이미 입금됐고요. 전화를 끄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노인 가족 사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 그 웃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늦지 말고 들어와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런 말만 안 했더라면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냉장고의 소음만이 이따금씩 울렸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을 끄지 못한 채 새벽까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버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점점 작아지고 도심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들판이 이어지고 그 끝엔 푸른 바다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엔 통장,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차창 밖으로 소금기 섞인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여기구나. 수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의 공기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낡은 슈퍼와 작은 꽃집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 앞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작고 단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짐을 정리한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여기라면 괜찮겠지. 그날 오후 옆집의 김할머니가 반찬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새로 오셨죠? 혼자 사세요? 주님은 미소를 지으며 예, 이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금세 이야기를 나누며 마주 앉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우리끼리 밥 같이 먹어요. 혼자면 적적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님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아들,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리 느껴졌습니다.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쉬어요. 우리 나이쯤 됐으면 남 눈치 볼 일 없잖아요. 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수님의 평화로운 일상이 익숙해질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멈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민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찾기 힘들었을 텐데.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놓였습니다. 주님은 잔을 민수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살기 바빴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주님은 아들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거칠고 오래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도 그래.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수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고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젠 여기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그녀의 말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어머니의 얼굴이 빛처럼 번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주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럴 것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민수의 눈물이 또 한 번 흘러내렸습니다. 둘은 함께 바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는 잔잔히 발끝을 스쳤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너를 놓을 수 있겠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이 들렸고 바다 빛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의 옆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엔 슬픔 대신 따뜻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바람은 유난히도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잔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갈매기 울음이 들리고 햇살이 하얗게 바다 위를 비췄습니다. 주님은 작은 마당에서 화분의 흙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바람이 볼을 스치고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님은 살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는 민수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주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과일이 놓였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 여기 참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젠 조용해서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 일로 마음 쓰지 마라. 살다 보면 그런 말 한 번쯤 다 나오게 된단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그저 서로 편하게 지내면 그걸로 됐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커피잔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감싸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새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가 함께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서지는 햇살이 바다 위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서 사는 기분이야. 글씨를 다 적은 후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눈앞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얼굴 진짜 오랜만이네요. 수님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를 포근히 덮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다시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 새들의 날갯짓이 하늘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님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